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브로콜리 스프를 먹는데 양파가 너무 강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제 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브로콜리 스프를 잘못했어. 양파가 너무 강해. 양파를 좀 데쳐가지고 그 강한 맛이 좀 사라져야 돼. 왜냐하면 환자들한테는요 강한 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측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걸 지시를 했대요.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데 탁 집어넣었다 이렇게 좀 데치라 했는데 우리 2년 동안이나 일했던 우리 초이 아가씨가 양파를 굵게 썰고 물이 식은 다음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들에게는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관점은 암을 치료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사회에서는 미덕이요,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는 미덕이 아니고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서로에게 더 먹어 하고 막 더 뜯어 갖다 주고, 이것은요 사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얼마나 좋은 미덕입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첫 번째 더 먹으라고 남의 거 뜯어주지 없기, 두 번째 한 번 접시 딱 되면요 두 번 다시 가지 말고 약간 부족하다 느끼더라도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특별히 환자들에게는요 과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암이 이 당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다 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암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식사할 때요 밥과 반찬을 같이 넣으면요 금방 밥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짠기가 딱 들어오면요 침이 쫙 나와가지고 100번을 못 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원칙은 뭐냐면 밥을 먹고, 밥도로 반찬 따로인데 밥을 먹고 100번을 씹어야 되니까 밥을 딱 넣으면 젓가락을 탁 놨는 것입니다. 제 식사하는 거 못 봤죠? 저는 밥 봤죠? 먹으면 딱 놨죠? 그래서 소가 염을 씹듯이 100번을 씹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100번 씹으니까요 밥알이 남지도 않고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찬 넣을 때는 밥이 없어. 반찬을 또 별도로 먹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꼭 식사 시간을 충분히 최소한 45분 이렇게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장이 좋지 않는 사람은요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장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숟가루와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기어가지고 공복에 주무시기 전에 또 일어나서 아침 한 3일만 하면 위가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산책하려고 하다가 한 형제가 자기가 위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가적으로 뭐 숟가락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사할 때 제가 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약을 한 3일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 웬만한 위는 다 치료되고요. 이곳에서는 밥을 전혀 못 먹는 환자가 오더라도요 나중에 밥을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음, 그 밥 끓인 물 있죠, 물만 딱 주고 그 다음에 건더기 주고 그러면서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위장이 나쁜 사람은요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과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먹으니까. 제 3자가 볼 때 과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암을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암 환자와 음식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암과 음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는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암과 음식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세 번째는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암과 음식이 실질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을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연구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학적인 연구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암이 많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발표했더구만요. 통계청에서 전국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리선암이 많고, 또 강원도 어디 있는 사람은 또 무슨 암이 많고, 그게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지역에 일단 환경적인 요건이 똑같으니까. 두 번째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가 비슷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많다. 이게 바로 통계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식사를 하는 사람이 암이 많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육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8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붉은 고기죠. 소, 돼지 또는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를 한 달에 1회 이하로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 1회, 주 2 내지 4회, 주 5 내지 6회, 또 날마다 먹는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이하 먹는 사람은 0%야. 대장암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식하는데 무슨 대장암이 걸리겠습니까? 두 번째, 매일 먹는 사람은요 149%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도 아니고 반드시 걸린다. 반드시 걸린다.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요 빈도만큼 여러분이 대장암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닭고기도 똑같이 이 암의 위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육고기를 안 먹고 생선은 먹어. 결과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뭐 5일 계시든지 뭐 한 달 계시든지 반드시 배워 가셔야 될 일인데 뭐냐면, 식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개혁을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나는 멸치 한 마리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이든벨레에 있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 장인어른 말씀드렸죠. 100사셨는데도 깨끗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것. 이유는 30대 초반에 폐결에 걸려가지고요, 그때부터 건강기별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70년 이상 채식을 하니까 그 이후로 병 걸린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건강하신지, 깨끗하고. 그런데 이제 김영호 목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88세예요. 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해보니까 허리도 꼿꼿하지요. 하루에 15,000보를 걸어요. 어제는 저 산에 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 옛날 말로 표현하면 노인네가 대단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강의하실 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뇌도요 이 축소됩니다. 키도 줄잖아요. 그처럼 뇌도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결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거든요. 저는 딱 생각할 때 이 원인은 이분이 채식하고 건강한 생활 양식을 따라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제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채식하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24살인가 5살 때 받아들이는데요, 바로 건강기별을 받아들이고 2년 후에 모든 식구가 다 채식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채식한 연수가요 65년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깨끗하고 허리 하나 굽은 거 없고. 그래서 이분이 뭐 운동선수처럼 운동했습니까? 노상 보니까 성경절을 그렇게 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이야, 저는 가이드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성경 그 구석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지. 와. 또 하나. 맞아. 이빨을 물어왔어. 임플란트 한 개도 없대. 다 자기 이빨이래. 와. 여러분, 그래서 건강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요,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뭘 결심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유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나는 현미밥이 깎으로서 못 먹는다, 그런 이유도 되지 마시고요. 현미밥으로 다 바꾸시고, 그리고 채식으로 다 바꾸시고. 왜냐하면 제가 한 분과 상담했는데 자기가 흰밥 먹는데 왜 먹냐니까, 이번 관절염 환자인데 남편이 흰밥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할 수 없이 흰밥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 내가 남편을 기억시켜야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네. 자, 이제 또 유방암과 육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런 일본 사람 다케시 히라야마 박사가 실험했는데 14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했습니다. 굉장한 연구죠. 10년 동안 14만 명이 되는 사람. 그런데 빈민층에 있는 사람은요, 유방암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냐?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은 위험률이 8.5배나 돼. 그러니까 유방암은요, 육식과 직결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유방암은 육식,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알코올을 섭취할 때 남자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한 잔만 먹는다 하더라도 여성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방암 걸릴 확률이, 이제 임신 횟수가 적은 사람이 유방암 확률이 많고요.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을 했을 때 이런 사람도 유방암 확률이 많고, 또 어릴 때 일찍 이유식을 해서 모유를 적게 먹으면 유방암, 어른이 돼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여성들이 더 유방암 잘 걸린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섭취와 관계되는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를 상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날마다 먹는 이제 육식에 의한 지방 섭취고,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죽는 숫자입니다. 그래 볼 때 제일 많이 먹는, 육식 많이 먹는 사람이 덴마크네, 그죠?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 사람이 많이 먹고, 다음에 우루과이, 카나다, 미국, 미국 굉장히 많이 먹죠. 이런 유럽 계통,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방암 사망률이 높죠. 반대로 타일랜드, 태국, 엘살바도르, 이런 자판, 필리핀, 이런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 많이 오잖아요. 태국 사람 많이 오거든요. 식사할 때 보니까 고기 안 먹는 떡이 없더라고. 이 자료도 옛날 자료 같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식 문화가 다 이제 보편화되면서 유방암 환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이제 난소암과 이제 육류, 가금류, 생선의 섭취와 관계를 보면, 유제품과 달걀을 사용하는 채식인이 10만 명당 사망률이, 난소암으로 사망하는 률이 15.9명, 주 1 내지 3회 육식하는 사람은 10만 명당 18명, 주 4회 이상 육식하는 사람은 26.4명. 그래서 일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육류와 생선을 함께 먹거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어도 난소암이 증가한다. 이탈리아 학자들의 연구도 똑같은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해로운 육류는 뭐냐? 돼지고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일반 사람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에 사는 이 재림교인, 이 사람은 특별히 채식만 하는 재림교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암에 일반인을 100으로 잡는다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폐암 20%밖에 안 돼요. 폐암이 아주 직접적이죠. 다음에 각종암 59%, 관삼 심장병 55%.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 그것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요, 채식하더라도 채식은 괜찮다 해서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비만, 각종 사망의 원인에서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죠. 자, 두 번째, 실험을 통한 연구인데요. 이 실험은 이제 우연히 일어난 실험의 결과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거는 이제 단백질 섭취와 간암에 대한 27년간의 연구 결과인데, 이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박사의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연구한 결과야. 1970년대 필리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간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이걸 원인을 밝힐 만한 그런 연구비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좀 연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국제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영양학의 대가, 왜냐하면 왜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필리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영양의 문제로 인해서 가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영양학의 최고의 대가인 코넬 박사의 캠벨 박사팀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영양의 관점에서 보려고. 이 캠벨 박사가 딱 필리핀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진짜 간암 환자가 많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딱 찾아보니까,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콩 피넛을 먹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 찌들게 되면 쩔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우리 마치 매주 띄울 때 그 곰팡이 생기는 것처럼 아플라톡신이거든요. 이 아플라톡신이 발생한 그 피넛 버터를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먹으니까 간암이 걸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아플라톡신 들어있는 피넛 버터를 먹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들은 안 걸리고 부자 애들만 걸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애들은 가난하니까 고기를 못 먹고 부자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착안해가지고 부잣집 아이들만 간암에 걸린다. 그러면 육식과 바람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줄을 통해서 실험했는데 이제 아플라톡신 발암 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총 열량의 5%, 10%, 15%, 20% 이렇게 늘려갔습니다. 이럴 때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소에서 얻은 카세인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총 칼로리에 단백질량을 점점 늘리다 10%딱 되니까 암 발생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딱 되니까 이제 암 발생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5%까지 먹이면 아플라톡신 발암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암이 안 걸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차이나 스타디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는데요. 아플라톡신을 사료와 섞여 먹인 쥐들에게 20%의 단백질을 3주간 먹였더니 간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단백질 섭취량을 5%로 쭉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자라던 암이 점점 다시 줄어들어. 야, 그렇구나. 그러면 암은 뭐가 관계 있어요? 단백질 관계 있다. 또다시 이제 또 단백질이 20% 더 늘려졌어. 그래 줄어들던 단백질이 아까보다 더 확 자라버렸어. 이 실험에서 쥐들이 먹은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소우유의 카세인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은 콩에서 단백질을 이제 단백질을 바꿨습니다. 5%, 10%,
15%, 20% 늘리는데 20%까지 늘리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을 먹이니까 아프라톡신 발암물질이 있어도 암이 안 걸려. 이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지? 그러니까 결론이 났는데요. 암을 발생시키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은요, 오히려 또 다른 논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데 좋은 물질이 나온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요,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발표죠. 1500년 전에는 이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뭐대로만 하면 되냐면 성경대로만 하면 돼.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물 내에 식물로 주노니. 여러분이 성경대로만 살면요, 이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다 증명해 주는 거라. 보세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암을 키우고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오히려 치료하고. 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도 유방암이었어. 나는 유방암 인자를 타고났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실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전 인자를 타고난 이런 사람과 유전 인자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는데요. 유전 인자와 관계없이 아무리 유전 인자가 많은 사람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지 않으니까 암이 안 생겨. 그런데 아무리 유전 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니까 암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유전 인자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식생활만 바르게 하면 총알이 장전된 권총처럼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을 마친 이 캠벨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동물 단백질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채소에서 발견되는 각종 영양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는 거의 모든 질병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자기 모든 식구들이요, 이 연구 끝에요, 다 채식주의자 됐습니다. 나는 영양학 교수로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률을 막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식사가 암 성장을 현격하게 막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인 콩, 밀, 견과류 등에 있는 이 단백질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과 암의 발생과 관계를 이제 또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 논문이 나왔는데요. 로버트 M. 로프만이 미국에 있는 이제 박사인데 암세포의 메티오닌 의존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암은 무슨 것을 먹고 자라는가? 이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연구해 보니까 이제 실험으로 어떻게 했냐면 배양 접시에다가 먼저 세포주로는 변질된 사람들의 세포주나 또는 그와 함께 또 쥐종양세포, 그래도 말기암 쥐종양세포를 이제 배양 접시에 놔두고, 다음에 또 정상적인 세포도 놔두고, 이제 정상적인 세포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특별히 메티오닌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메티오닌을 제거한 나머지 단백질 아미노산은 다 있어요. 그리고 메티오닌 대신 호모시스테인을 공급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뭐냐면 정상적인 이 세포는요, 이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티오닌이 부족할 때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전구체를 이
이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는요, 메티오닌이 없어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을 그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해.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잘 자라. 근데 암세포는요, 메티오닌이 없으니까 성장을 멈추더니만 점점점 3일에 죽어버려. 아예. 야,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암세포는 특별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이 반드시 있어야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뭐만 제거하면, 메티오닌만 딱 제거하면 야, 암세포가 살 수 없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을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사실이죠. 이걸 한번 해석해 봅니다.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결핍된 조건에서도 자체 재생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정식하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생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 정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멸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가 왜 그런가? 암세포가 전구체인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 호모시스테인, 그거를 메티오닌으로 전환도 해요. 그 실험을 쭉 보면 전환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메티오닌을 공급하지 못하면 사멸하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암세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세포 분열에 있어서 그 호모시스테인을 전환시키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메티오닌이 계속 공급되어 줘야만이 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는 이 대사작용에 적당한 조건이 되는데, 외부적인 메티오닌이 공급 안 되면 대사작용을 이루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럼 여러분, 천연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제일 메티오닌이 많은 것이요, 생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생선이 육식보다도 더 메티오닌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큰 물고기일수록 메티오닌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계란, 닭고기 이런 것.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 많고요. 사과니, 채소니 이것은요, 563에 비교해서 거의 26이니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메티오닌이 적은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는 반드시 무슨 식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의 월터 웰렛 박사는 연구를 했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암을 줄인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그 외에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미량 영양소가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육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요, 우리 그 음식 자체가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장에 유해균에 먹여야 됩니다. 유해균에 먹여야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 때문에 독소가 생기고요, 염증이 발생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섬유질이
장내 세균에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 장내 세균의 유익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독소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실험에 의하면 항암물질이 생성돼. 그리고 몸을 알칼리 상태로 있으면 이 병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채식은 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채식에 이제 유리한 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발토케미칼이라는 것은 각 이 과일이나 채소의 그 색깔이 갖고 있는 특별한 치료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루베리는 그 짙은 보라색, 안토시안, 당근은 베타카로틴, 또 토마토는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항암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 A 보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사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세포를 공격하니까, 손상시키니까. 그런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전부 다 식물성에서 얻는, 셀레늄 이런 것들 식물성에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비타민 A는 대표적인 항암물질인데, 이것이 보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익힌다는 건 383.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노란 색깔 띠는 것은 다 이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은 걸 먹으면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필요할 때마다 이 전구체가 비타민 A로 바뀌어서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다음에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 보면 브로콜리 41, 뭐 오렌지 70, 딸기 82. 그런데 붉은 피망 141. 붉은 피망이 비타민C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고추도요, 파란 고추보다 붉은 고추가 더 많습니다. 자, 발토케미칼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있고, 베타카로틴은 뭐 호박고구마, 뭐 색깔 노란 것들, 대표적인 것이 당근, 호박 이런 것 다 있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암환자가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음식인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심어 있는 모든 채소, 이것은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곡식, 쌀, 보리, 콩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또 심어 있는 모든 채소는 채소과 과일도 포함됩니다. 수박, 참외, 뭐 토마토.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에서 살리는 것, 나무과 과일, 다음에 견과도 포함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밭의 채소인적. 이때 밭의 채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배추, 뭐 시금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뭐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채소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치료자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속에도 치료자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 채소를 즐겨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곳에 이제 작년에도 오시고 매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곳에 이제 우연히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시게 됐습니다. 와서 다 배운 다음에 이분이 제가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고 또 암 환자였네.
암 환자였다가 또 허리 디스크 있고 하여튼 종합병원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날마다 뭘 했냐면요, 그 고기도요, 뭐 등급이 있다네. 제일 비싼 등급이 제일 높은 고기를요 날마다 식사할 때 먹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서 가만히 배우더니만요,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의 식탁입니다. 딱 찍어 보냈는데 완전히 채식이야. 이분은 학습 효과가 높은 분이야. 그 이후로 이분은요 채식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혹 여러분이 뭐 건강생활을 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잘못 살아온 걸린 병을요 고쳐주는 것은요 짧은 시간 내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